기전력이 2인 이상적인 전지와 저항이 R1, R2, R3인 3개의 저항기 그리고 유도계수가 L인 인덕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회로에 인덕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류를 소문자 I로 나타내겠습니다.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은 직후 그리고 스위치를 닫고 시간 한참 지난 후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연 직후에 전류 I1, I2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전류의 방향을 전류의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죠. 근데 회로 인덕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덕터가 회로에서 한 역할은 뭐냐면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니까 인덕터에는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전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전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최종 전류를 증가하지 않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다가 최종 전류값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금 관심 있는 건 스위치를 닫은 직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은 직후에 인덕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어떻게만 흐르냐면 이렇게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은 I1과 I2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전류는 기전력을 저항 R1, R2 합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초진값 다 대입해서 I1 혹은 I2를 구해보면 3.33A입니다. 이제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한참 지난다고 가정합니다.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인덕터에는 최종 전류,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인덕터에 일정한 전류가 흐를 경우 인덕터는 회로에서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인덕터를 그냥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로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경우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1에서 I2를 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회로 각 부분을 그림에서와 같이 A, B, C, D, E, F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1과 I2를 구하기 위해서 배회로 두 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배회로 A, B, C, F, A에 대해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마이너스 한자에서 플러스 한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기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죠.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1, I1만큼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F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C에서 F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 가는 방향을 따라가죠.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2, I2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F를 거쳐서 처음 위치 A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전기 포텐셜 변화 없애야 되죠.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 우변으로 다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배로 F, C, D, E, F에 대해서 F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F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F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하죠.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R2, I2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이 전류 가는 방향을 따라가죠.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3 곱하기 I1 빼기 I2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처음부터 F를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되죠.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지는 거 다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1과 I2 간의 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I2에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2I1 됩니다. I1 구해보게 되면 4.55A입니다. I1이 정해졌으니까 I2와 I1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I2 바로 정할 수 있죠. 2.73A. I1과 I2가 정해졌으니까 스위치를 닫고 시간 한참 지났을 경우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1에서 I2 빼버리면 되죠. 1.82A의 일정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제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열겠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열게 되게 되면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I1 0. 스위치를 다시 열어버리게 되면 전류가 감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인덕터는 전류의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덕터에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82A의 일정한 전류에서 순간적으로 0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1.82A에서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관심 있는 건 스위치를 연 직후입니다. 스위치를 연 직후에는 1.8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1.82A의 전류가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죠.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다시 연 직후에는 저항이 R2인 저항기에는 1.82A의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